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SUV의 명가로 거듭나려고 하는 이 KGM이 또 한 번의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 같습니다. 티볼리와 토레스 이 두 가지의 역작을 탄생시킨 이후에 또 하나의 신차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액티언입니다. 액티언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 대수가 무려 58,000대라는 숫자를 기록할 만큼 KGM이 출범 이래로 정말 최고의 수치를 기록한 기대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저도 떠도는 그 이미지, 영상들을 보면서 외관이 너무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액티언을 만나러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액티언 같은 경우는 토레스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 있어서도 토레스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해서 보실 것 같아요. 저는 토레스와 이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인상 자체는 쌍용차 특유의 남성성, 오프로드가 강조된 측면, 이런 것보다도 세련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이 훨씬 더 가미가 된 게 액티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봤을 때 좀 레인지로버스러운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저는 레인지로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요. 전면부도 그렇지만 후면부에서도 뭔가 절제된 디자인, 깔끔한 디자인에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티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건곤 감리의 패턴인데요. 태극기에서 볼 수 있는 양쪽에 들어가 있는 그 패턴을 여기에도 입혀놨고요. 어디에 입혀놨는지 하나하나 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여기에도 이렇게 세 줄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도 나중에 보이시겠지만 들어가 있고요. 또 이런 곳에도 이런 세 줄짜리의 패턴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또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릴이 뚫려 있는 이 모양 자체도 이렇게 건곤감리 패턴이 다 디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진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건곤감리 테마는 토레스에서도 이미 찾아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KG 모빌리티가 어떤 아이덴티티로서 확실히 가져가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하이그로시 소재를 썼어요. 그리고 이쪽 가운데도 그렇고 범퍼 하단부에도 그렇고 하이그로시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걸 가미함으로써 좀 더 현대적인 느낌,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점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램프의 디자인 자체가 눈에 띄게 들어오진 않지만, 일단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는 라인으로 DRL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 패턴은 웰컴 라이트와 페어웰 라이트가 둘 다 들어오는데 직접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웰컴 라이트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죠? 그리고 문을 잠궜을 때 페어웰 라이트, 약간 반대의 움직임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좀 독특한 포인트는 여기에도 있죠. 헤드램프가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 있을까 싶은 높이에서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뭐 많이 아래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보시면 이쪽 가운데에 세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건곤감리의 테마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 액티언은 옆에서 서서 보니까 중형차의 느낌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차 자체가 굉장히 커 보인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일단 앞부분 휠을 보시면 이 액티언 같은 경우는 이 차량에 해당하는 S7 트림뿐만 아니라 전 트림에서 20인치 휠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자체가 좀 더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휠아치 부분의 클래딩을 플라스틱이나 하이그로시 이런 걸로 처리하지 않고 바디색과 동일한 컬러를 집어넣음으로써 바디의 면적이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와 동시에 차 자체가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까지 더해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 카퍼 컬러라고 하거든요. 새로 시그니처 컬러로 나온 이 색상과 여기 들어가 있는 좀 더 밝은 실버,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크롬빛 실버,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하이그로시, 루프렉, 블랙의 색상 같은 게 전부 조화롭게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은 요즘은 아예 볼드한 하이그로시로 통째로 처리하는 가니쉬가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맨 아래쪽은 바디 색상으로 처리를 해놓고 그 위쪽을 하나의 띠처럼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질러가게끔 디테일을 넣어놨죠. 근데 이걸 하나의 통으로 처리하지 않고
앞쪽도 맞물리는 구간, 그리고 가운데에도 맞물리는 구간은 좀 디자인적인 차별점을 둬서 더 개성이 되게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올라오는 이 라인이 휠 아치 모양으로 그대로 떨어지고 또 새로운 라인이 이쪽에 가로를 가로지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이 약간 접힌 듯한 주름이 느껴지게끔 만들어져 있고 이쪽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곡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간결하지만 볼륨감이 느껴지게끔 돼 있는 디자인이고요. 봤을 때 이런 하이그로시가 과하지 않고 적정한 두께로 쓰였다는 점도 좀 절대된 디자인이어서 제 눈에는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쪽 공간이 굉장히 넓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루프 라인 자체가 이렇게 떠있는 형상을 하고 있고 쿠페 형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날렵한 느낌까지 느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폭만 보더라도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괜찮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액티언의 뒷모습은 정말로 레인지로버의 그 실루엣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볼륨감을 넣은 구간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배색, 디자인 모든 것들이 그 레인지로버 벨라를 좀 연상시키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래쪽 디퓨저 구간은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와일드하게 처리를 했고요. 까만색과 적절한 빨간색과 그리고 이 카퍼색의 바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화로운 뒷모습이죠. 봤을 때 약간 양옆으로도 여기 창 자체의 높이가 여기까지 내려옴으로써 가로가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고요. 액티언이라는 폰트도 너비나 어떤 폰트 자체의 모양 자체도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화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KGM 같은 경우는 KG 모빌리티가 풀네임으로 쓰인 것보단 KGM으로 들어갔을 때가 훨씬 더 간결하고 나은 것 같고 여기랑 색상을 좀 다르게 구분을 해뒀는데 그런 점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후면부 이 테일 램프에서도 똑같이 그 건곤감리의 테마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쪽 이 세 칸이 방향 지시등, 아래쪽이 반사판, 그리고 여기가 후진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등은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웰컴 라이트나 그런 거는 별도로 뒷면에서는 따로 독특하게 움직이는 건 없고요. 코로나 에디션이라고 불리는 흔히 코로나 시기에 절감이 들어가면서 킥모션이 빠진 차량들 워낙 많이 봤다 보니까 킥모션이 들어간 차를 보면 굉장히 반가운데요. 액티언도 킥모션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없나? 옵션인가? 전동으로 트렁크가 열립니다. 제가 아까 측면부에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을 것 같은 기대감을 준다라고 했는데 어떠세요? 열고 나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적재량이 엄청나지 않나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차가 왜 골프백 4개랑 보스턴백 4개를 실을 수 있다고 말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정말 넓은 적재량을 자랑합니다. 안쪽으로 아예 평탄화 작업이 필요 없는 평평한 공간이 펼쳐지죠. 만약에 저 시트까지 접는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쪽을 보시면 양옆으로 무언가를 꽂아 놓을 수 있게끔 칸이 질러져 있는 수납함이 2개가 마련이 돼 있고 아래쪽으로도 히든 스페이스가 조금 더 확보가 됩니다. 이런 히든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뭔가를 넣고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아래쪽에 있는 물건이 눌리지 않게끔 하나의 칸막이가 더 쳐지는 거잖아요, 층으로. 그래서 저는 수납을 했을 때 물건과 물건끼리가 깔리지 않는 효과도 있어서 이 히든 스페이스 공간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실제로 캠핑이나 차박 같은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하셨을 때도 워낙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액티언의 실내입니다. 일단 2열부터 앉았는데요. 토레스와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액티언,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는 전장은 35mm, 또 전폭은 20mm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사실 토레스를 탔을 때도 공간에서의 아쉬움은 크게 느끼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액티언의 실내는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레그룸도 굉장히 넉넉해요. 지금 물론 이 시트가 살짝 앞으로, 앞쪽은 아닌데 맨 뒤가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3개 하고도 더 나오는 레그룸이 나와서 이 개수를 측정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을 만큼 이미 넉넉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머리 위로 쌓았을 때 3개가 꽉 껴서 들어가는 정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가 쿠페형이라서 토레스에 비해서 이 전고는 40mm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기 머리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이 루프라인을 뚫어놨기 때문에 헤드룸도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액티형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요소에서 고급스러움을 주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딱 여기에서 그런 느낌이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소재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져보기 전에 얼핏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스웨이드인가 싶은 느낌으로 재질이 보이게끔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느낌이 좀 저렴하지 않고 괜찮아 보이는 느낌을 좀 더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전 트림 상관없이 뒤쪽으로 수동으로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디테일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죠. 3천만 원 초반대의 차에서 이렇게 선쉐이드를 순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장점일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여기에요. 벨트 색상도 레드 포인트와 맞춘 동일한 색상으로 넣어줌으로써 인테리어의 어떤 격을 확 올려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구간은 좀 단순하게 처리가 돼 있고요. 봤을 때 시각적으로 이 도어 트림을 상단 부분 그리고 이쪽 상단 부분 이런 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아래쪽 우레탄 재질이 나오는 곳에서 너무 좀 현격한 차이가 느껴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레스트 뒷부분을 이런 어떤 손잡이의 형상, 옷걸이의 형상으로 처리를 해뒀는데요. 가방이라든지 무언가를 여기에 거실 수 있게끔 장치를 해둬서 저같이 뭔가 앞에 누가 타면 가방을 이런 곳에 거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디테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좀 센스가 있는 게 이쪽 안에 그냥 이런 소재가 아니라 여기 좀 넌슬립 패드 같이 뭔가를 걸어놨어요. 미끌리지 않는 소재를 하나 덧대놔서 여기 이렇게 뭔가를 건다고 했을 때도 싹 미끌리지 않고 걸리게끔 장치를 걸어뒀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센스 있습니다. 1열에 탔습니다. 인테리어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스티어링 휠을 감싸고 있는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니쉬들의 소재 자체가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봤을 때 그렇게 소재감이 좀 저렴해 보이지 않게끔 최대한 고급스러워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게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안쪽에서도 건곤감리의 테마가 또 한 번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 포인트가 또 태극기에 가장자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죠. 이제 곳곳에서 어떤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KGM의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더블 D 컷이라고 해서 토레스 때도 그랬지만 약간 여기도 꺾여 있고 여기도 꺾여 있는 느낌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약간 각이 져 있음으로써 약간 투박하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SUV 감성과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옆으로 버튼들이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는데요. 이렇게 위쪽 아래쪽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과 함께 뭐 핸들 열선을 올리는 버튼, 통화 버튼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 사이드로 오토 홀드 버튼,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됐을 때 즐겨찾기 버튼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도어 트림 쪽 그리고 센터 페시아 구간에 모든 버튼을 없앴어요. 딱 하나, 이 비상등 버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디스플레이 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깔끔하고 심지어 이렇게 플로팅 떠있는 타입으로 여기가 트여 있어서 굉장히 시원해요. 인테리어적인 완성도는 올라갔는데 과연 실용성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온도 하나 조절하는 것도 다 이렇게 터치식,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관련 전반 버튼들, 열선 통풍 시트 올리는 버튼들 전부 다 디스플레이에서만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디스플레이 어쩌고가 고장이 나면 어떡하냐, 이 관련 버튼 고장이 나면 다른 거 못하는 거냐 라고 좀 난감해 하실 만큼 그 모든 버튼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 부작용 또한 뭐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요소들이겠죠.
일단 운전을 하면서 조작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눌렀을 때 그냥 힘을 줘서 단순하게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 감도를 느끼면서 눌러야 하는 방식이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견고하게 깊게 크게 두 개가 뚫려 있고, 여기 기어 노브 구간은 크리스탈 기어봉으로 마련이 돼 있는데 BMW 세단에서 이런 기어봉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뭐 iX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극찬을 했던 크리스탈 기어 노브인데, 다만 길이가 좀 짧다 보니까 조작을 할 때 막 마냥 편하진 않다는 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약간 기울여서 기댈 수 있는 구조로 고정을 하게끔 돼 있고요. 안쪽에 다소 좀 깊은 수납 공간이 추가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뭘까 해서 여기를 열어보면요. 보통은 선글라스 수납 공간이 이쪽에 많이 마련이 돼 있잖아요. 이 액티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선글라스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 마련돼 있네요. 일단 내비게이션도 자체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폭이 이만큼. 이거 이렇게 넣어지나요? 넣어집니다. 공조 관련 버튼을 안쪽으로 가리고 싶다 이러면 숨김 처리도 가능하고요. 넓고 시원한 화면을 전부 디스플레이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조 버튼을 크게 공간을 띄워보려면 이렇게도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열선 시트를 올리는 버튼도 여기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이콘 형태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고, 메뉴가 다양하진 않네요. 한 화면에 전부 다 나옵니다. 공조, 전화, 내비게이션. 후석 취침을 누르면 뒷좌석의 스피커 출력을 끕니다. 그래서 뒤쪽이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컨트롤에서 이런 램프와 관련한 버튼들, 그리고 이런 드라이브 모드도 추가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윈터, 노멀 세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외관에 있어서 너무 많은 극찬을 했기 때문에 주행 질감은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티언의 스펙은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랑 또 3세대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로 파워트레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겉에서 봤을 때 외관에서의 고급스러움이나 차 자체의 크기, 이미지에 비해서는 약간은 낮은 사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밟았을 때 바로 응답을 한다기보다는 한 2초 뒤에 엔진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근데 여기에 버튼이 물리 버튼으로 하나도 안 나와 있고 디스플레이 안쪽에서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약간 추운 것 같아서 공조 시스템을 좀 조작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약간 멀어서.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각도 자체가 운전자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지만 막상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뭔가를 조작하려고 했을 때 그냥 등받이에 기댄 상태에서 팔을 뻗기에는 여기가 좀 멀긴 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내가 이걸 조작하려고 한다 했을 때는 몸을 좀 앞으로 기울여야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했을 때 부드럽고 나아가는 느낌도 괜찮고 안락하게 느껴져서 이 주행 질감이 마음에 드는데, 약간 그 밟았을 때 한 박자씩 늦게 반응하는 그 즉답성이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각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는 다르시겠지만 저처럼 어느 정도의 아쉬움 약간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직 오피셜로 뜨진 않았지만 액티언이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화 됐다고 했을 때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지금 굉장히 방금도 밟자마자 우왕 하면서 되게 말 그대로 액티브한 사운드가 났잖아요. 네, 그런데 비해서 차 자체가 올라오는 스피드는 한 박자 뒤에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그게 약간은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답답한 느낌도 어느 정도는 있고, 지금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많이 오르막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차가 약간 좀 힘든가? 약간 아쉽다. 너무 예쁜데.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모를 보고 소개팅을 나갔는데 막상 대화의 어떤 호흡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치보단 약간 못 미친다,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막히는 서울 시내에서 얼마나 퍼포먼스가 필요하겠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실용성에 좀 더 이렇게 주안점을 둔다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은 답답한데 좀 이 원형적 사고를 돌려보면 어차피 패밀리카로 쓴다고 하면 애들 태우고 과속 전력 질주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나쁘지 않다. 충분히 이 도심을 타고 다니기엔 충분한 출력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액티언의 주행을 마쳤습니다. 일단 액티언의 실물은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도 제가 기대했던 그대로 너무너무 예쁜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주행을 해봤을 때 약간 다른 면은 다 괜찮았는데 그 힘에서의 아쉬움이 조금 느껴지지 않나 하는 게 아직까지도 저는 마음에 좀 남아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액티언도 고사양 모델이 출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조금 가졌던 주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 벨트를 아예 매지 않으면 출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런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에이다스와 관련한 시스템들도 너무 잘 작동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차를 실용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될 수 있을지 또 고사양 모델이 나올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보면서 액티언 주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